저는 여러분의 여행지 선택이 때로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만큼이나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아시나요? 저는 단지 한 번의 여정을 잘못 선택한 대가로 실로 냉혹한 경험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고집을 꺾고 친구 미나의 조언을 경청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직접 부딪히고 깨지기 전에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자이며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르 출신 대학생입니다. 저는 소르본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역사 탐구를 지속하면서 자연스럽게 타 문화에 대한 학습과 직접적인 경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여행이란 단순한 휴식을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 그곳의 사람들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제가 인지하고 있던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성향은 꽤 낙천적이며 도전적인 편입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미지의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굳건한 고집으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가 크게 깨달은 지점 역시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저는 방학을 맞이하여 대규모 여행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을 벗어나 동아시아를 탐험해 보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동아시아는 저에게 늘 흥미로운 대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깊이가 있으며 문화 또한 매우 다채롭기 때문입니다. 제 여행 목록에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가장 친한 벗인 미나가 저를 간곡히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 너는 반드시 한국에 가봐야 해. 그곳은 정말 너와 잘 맞을 거야.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하며 무엇보다 너무 편리해. 너는 스트레스 없이 여행을 만끽할 수 있을 거야. 미나는 저보다 한 학기 먼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서울의 깔끔한 지하철 체계, 맛있는 음식, 그리고 상냥한 사람들까지 모두 그녀의 화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미나, 그런데 한국은 좀 작은 편 아니야? 뭘 그렇게 많이 볼 수 있겠어? 미나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작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커다란 오해에 불과해. 서울만 하더라도 하루 이틀로는 절대 전부 둘러볼 수 없어. 그리고 그곳 사람들, 너 정말 깜짝 놀랄걸. 네가 길을 잃게 되면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가와서 도와줄 정도로 친절해. 미나는 자신이 길을 잃었을 때의 일화를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명동 거리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지도까지 꺼내 보이며 미나를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나는 한국의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 지하철 타보면 기절할 정도로 놀랄 거야. 모든 것이 영어로도 표시되어 있고 노선도도 복잡하지 않아.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까지 돼. 그 외에도 한식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열렬히 설명했습니다. 음식도 정말 정갈해. 반찬이 공짜로 나오는데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도 돼. 그리고 비빔밥 같은 걸 먹으면 기분까지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너 딱 한 번만 먹어봐. 나중에 계속 그리워질 거야. 하지만 저는 한국보다는 중국에 더욱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웅장한 스카이라인, 5,000년의 유구한 역사, 그리고 현란한 길거리 음식까지. 미나의 이야기가 흥미롭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은 저에게 다소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미나의 조언을 뒤로하고 중국을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잠깐, 여러분.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은 저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가 됩니다. 클릭 한 번으로 제게 큰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상하이로 향하는 항공권을 예매한 후 저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미나는 공항까지 저를 배웅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당부했습니다. 엘리자, 중국에서 재미있게 보내길 바라. 그런데 나중에라도 한국은 꼭 가봐.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얼마나 깊이 후회하고 감동하게 될지 알게 될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다음에 꼭 갈게. 하지만 이번엔 중국이 먼저야. 마침내 상하이에 도착했던 날, 첫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시야에 들어온 거대한 빌딩들과 휘황찬란한 야경, 그리고 거리에 넘실 때는 활기찬 에너지가 저를 격하게 흥분시켰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탐방하고 길거리 음식을 시식하며 시내를 거닐면서 도시의 역동성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기대했던 이상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 간극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방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화장실은 곰팡이와 물때로 가득했고 빛이 된 수건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 어차피 여행 중에는 대부분 밖에서 시간을 보낼 테니까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현지 음식을 기대하며 찾아간 식당에서는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접시에 담긴 음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음식 자체의 맛은 괜찮았지만 접시의 얼룩이 시종일관 눈에 거슬렸습니다. 심지어 식탁을 닦던 행주가 식탁을 치울 때 나오는 쓰레기를 담는 통 위에 걸쳐져 있던 행주로 다시 식탁을 닦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는 정말이지 너무나 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거리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쓰레기가 구석구석 쌓여 있었고 공기가 뿌옇게 보일 정도로 매연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파리 역시 그리 청결한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상하이의 환경은 제 예상보다 훨씬 혼잡했고 전반적인 위생 상태도 불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미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강조했던 깨끗함과 편리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부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때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토록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어야 할까? 미나가 언급했던 그 한국이라는 곳, 한번 가볼까? 저의 고집은 산산이 부서졌고 새로운 선택지가 제 눈앞에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상하이에서의 며칠은 저를 극도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공기의 질, 위생 상태, 사람들의 태도, 교통 환경, 이 모든 것이 제가 기대했던 바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스스로는 괜찮다고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여기서 더 머무를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미나가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한국은 깨끗해. 정말 너를 위한 나라야. 지하철부터 화장실까지 완벽해. 저는 즉시 비행기 티켓을 변경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여행을 해야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받은 첫인상은 한마디로 와, 여기가 공항이 맞는가 였습니다. 공항이라는 장소에 대해 저는 늘 기본적으로 북적거리고 다소 지저분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청결한 바닥과 정돈된 안내 표지판, 그리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고급 백화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화장실은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각 칸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지가 넉넉히 채워져 있는 것은 물론 불쾌한 냄새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상하이 공항에서의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그때의 불편함이 얼마나 큰 차이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짐을 찾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했을 때도 놀라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은 매우 명료했고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중앙 안내소에서 카드를 구매하고 즉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었는데 모든 과정이 명확하고 쉬웠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잡았는데 한국인 택시기사님은 제가 외국인임을 알아채고 천천히 쉬운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첫 방문이세요? 서울 좋죠? 라며 웃는 얼굴로 저를 친근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리마다 반짝이는 간판과 잘 정돈된 도로,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하이의 혼잡함과는 확연히 다른 깔끔한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니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저는 가성비가 좋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는데 방은 청결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침구류에서는 세탁된 은은한 향기까지 났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실이 완벽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샤워기 물줄기마저 강력했습니다. 상하이의 곰팡이 냄새가 나던 화장실이 떠올라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음식이 어떠한지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 근처의 작은 한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영어 메뉴판은 없었고 직원 역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했지만 제 옆 테이블의 손님이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분의 도움 덕분에 저는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성공적으로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작은 접시에 다양한 반찬들이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소한 나물, 매콤한 오징어 볶음, 달달한 감자조림까지 모두 훌륭한 맛이었고 부족하면 더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추가 메뉴는 전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비빔밥은 건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고소한 참기름 향, 그리고 따뜻한 고추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한 입 한 입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직원분이 음식을 가져다 줄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어주셔서 식사가 더욱 즐거웠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을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미나가 그토록 극찬했던 바로 그 지하철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경탄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넓고 깨끗한지, 그리고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정말 편리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매우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거나 아예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프랑스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은 복잡하고 시끄러워 저는 늘 스트레스를 받곤 했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홀로 명동 거리를 거닐며 구경하다가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 지도를 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한 한국인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영어로 물어봐 주었습니다. 제가 가야 할 장소를 말하자 그는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 주었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자 직접 그 방향으로 저를 데려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미나가 했던 이야기가 그제야 확실하게 와닿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정으로 친절했습니다. 그 친절함이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 하루 동안의 경험만으로도 저는 미나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아니 과장을 넘어 그 이상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청결하고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여주는 따뜻함이 여행을 훨씬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으로 왔어야 했는데. 그리고 미나가 말했던 너를 위한 나라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었는지 말입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저는 이미 한국이 선사하는 감동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공기,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 정갈한 음식까지 모든 것이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느낀 순간은 바로 한강공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강을 넘어 제가 기존에 알던 강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성장한 프랑스 파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느강이 있습니다. 세느강은 많은 이들이 낭만적이라고 평하지만 솔직히 현지인으로서 세느강은 그리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세느강을 따라 걷다 보면 낭만적인 다리와 아름다운 건축물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그 강물이 얼마나 탁하고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강물 위를 떠다니는 쓰레기들과 무질서하게 정박된 보트들, 그리고 강변 곳곳에 쌓인 폐기물까지. 이러한 환경은 저에게 세느강이 그리 청결하지 않다는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세느강은 그저 감상의 장소일 뿐, 사람들이 그곳에서 직접 무언가를 즐기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강 주변에 마련된 벤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이 전부이며 운동을 하거나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강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인상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변이 정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누군가는 산책을 즐기거나 반려견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은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만끽하고 있었고 연인들은 강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그 여유로운 분위기를 온전히 만끽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눈에 띈 것은 바로 라면 자판기였습니다. 한강에서 라면을 취식할 수 있다니. 이러한 발상은 파리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라면을 주문해보니 뜨끈한 국물과 더불어 김치까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근처의 작은 텐트 대여소에서 의자를 빌려 강변에 자리를 잡고 라면을 먹으며 한강을 조망했습니다. 강물은 맑고 잔잔하게 흘렀으며 그 위로 노을빛이 반사되며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이 순간 이곳은 내가 알고 있던 강과는 정말 다르구나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세느강에서는 강물의 악취 때문에 오래 머무는 것 자체가 불편했는데 한강은 오히려 강 주변에서 시간을 더 보내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라면을 먹은 후 저는 근처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한강공원에는 자전거 도로가 매우 잘 정비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안전하게 레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따라 달리자니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파리에서 세느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려면 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한강에서는 그러한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은 강변 곳곳에 마련된 운동기구들이었습니다. 마치 공원에 설치된 야외 헬스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가볍게 운동을 즐기며 강변의 빼어난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광경을 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이 완벽하게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강을 방문한 그날 저녁,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돌아보던 중 한 노부부가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가까이 다가갔고 강아지를 향해 손을 내밀어 살짝 쓰다듬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 중 할머니가 갑자기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제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파리에서는 길거리의 강아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쓰다듬거나 주인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흔한데 여기서는 그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일까요? 순간 그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에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한국에서 강아지를 만질 때의 예절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사실은 한국에서는 반려견에 대한 배려가 조금 다르게 표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인의 동의 없이 강아지를 만지는 행위는 예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그제야 명확히 알게 되었죠. 이 일화는 한강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잠시 흐리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저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행동들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강에서 느꼈던 여유로운 분위기와 따뜻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세느강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 청결한 환경, 사람들의 조화로운 모습. 한강은 단순히 한 도시의 강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대한 쉼터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점진적으로 저에게 문화와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저에게 한국의 매력을 극대화하여 보여준 장소였으며 동시에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작은 충돌들은 이 나라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주었습니다. 한국의 매력은 단순히 그 표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깊은 배려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점차 깨닫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며칠간의 시간은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기억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한강에서 느낀 해방감과 여유로움,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얻었던 깨달음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경복궁 근처에 도착하자 저는 한복 대여점에서 한복을 빌렸습니다. 제가 선택한 한복은 연분홍빛 저고리에 하늘색 치마가 조화를 이루는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착용한 제 모습을 보니 어딘가 낯설면서도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통과하자 마치 시간이 과거로 회귀한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즈넉한 전통 건축물들, 넓게 펼쳐진 뜰, 그리고 궁궐의 웅장함까지. 그 순간만큼은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이 완전히 잊혀질 정도로 깊이 몰입되었습니다. 경복궁의 정원을 거닐다 보니 곳곳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과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 몇몇 외국인 관광객들이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외국인으로서 한복을 입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순간을 공유한다는 점이 무척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경복궁 관람을 마친 후 저는 미나가 강력하게 추천했던 전통 찻집을 찾아갔습니다. 찻집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목재 가구들로 꾸며져 있어 따뜻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직원분이 한복을 입고 정갈한 모습으로 다가와 차 메뉴를 설명해 주셨고, 저는 미나가 특별히 추천했던 유자차를 주문했습니다. 유자차는 상큼함과 깊은 단맛이 어우러져 여행 중 쌓였던 피로를 단숨에 해소해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경복궁에서 보낸 시간과 한국에서의 전체 여정을 천천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 한강에서 라면을 먹으며 느꼈던 여유로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따뜻한 정까지 모든 순간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낯섦과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작은 충돌들은 이제 더 이상 기억에 부정적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경험들이 한국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소중한 깨달음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찻집을 나와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인사동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사동 거리에는 전통 도자기, 공예품, 한지로 만든 다채로운 물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천천히 상점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께는 세련된 전통 무늬가 새겨진 도자기 찻잔 세트를 골랐습니다. 건축에 조예가 깊으신 아버지가 한국의 전통적인 문양을 보며 무척 흥미로워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는 섬세한 꽃무늬가 그려진 한지로 만든 송어울을 구입했습니다.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어머니께 어울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물을 고른 뒤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받았던 따뜻함과 감동을 이 선물에 담아 부모님께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귀국하는 길, 저는 창밖으로 점차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아쉬운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낯선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통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후 저는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소상히 들려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전해드린 선물을 받으며 미소 지으셨고,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표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구나, 너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니 말이야 라고 하시며 감탄하셨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생생하게 떠올리곤 했습니다. 한강에서의 평온함, 경복궁에서의 평화로운 순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따뜻함까지 모든 순간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경험들은 제 삶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낯선 문화를 마주할 때 더욱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려 노력하고, 그 속에서 숨겨진 따뜻함을 찾으려 애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배려는 단순한 여행의 기억이 아니라 제 삶의 중요한 교훈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미나와 다시 만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음 여행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제가 느꼈던 감동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다음번에 한국에 방문하게 된다면 경복궁에서 부모님과 함께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한강에서 다시 라면을 먹으며 그 여유로운 풍경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났던 그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에 공감하시고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반응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티에 제곧 유튜브. 한국 대신 중국을 택한 프랑스 엘리트. 상하이 도착 3초 만에 터져나온 후회의 눈물. 한국이 선사한 완벽한 문화 충격 정화. 비엘라이본반. 저는 여러분의 여행지 선택이 때로는 인생의 중대한 결정만큼이나 커다란 전환점이 될 수 있음을 아시나요? 저는 단지 한 번의 여정을 잘못 선택한 대가로 실로 냉혹한 경험을 치러야만 했습니다. 만약 그때 제가 고집을 꺾고 친구 미나의 조언을 경청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직접 부딪히고 깨지기 전에는 그 깊은 의미를 깨달을 수 없었습니다. 제 이름은 엘리자이며 프랑스 파리의 몽마르트르 출신 대학생입니다. 저는 소르본 대학교에서 역사학을 전공하고 있습니다. 역사 탐구를 지속하면서 자연스럽게 타 문화에 대한 학습과 직접적인 경험에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저에게 여행이란 단순한 휴식을 넘어선 의미를 지닙니다. 새로운 환경 속으로 들어가 그곳의 사람들과 문화를 직접 체험하며 제가 인지하고 있던 세계관을 확장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 성향은 꽤 낙천적이며 도전적인 편입니다. 여행을 준비할 때마다 항상 미지의 장소에 대한 호기심이 가득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이러한 호기심과 도전 정신이 굳건한 고집으로 변모하기도 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제가 크게 깨달은 지점 역시 바로 그 점이었습니다. 지난 여름, 저는 방학을 맞이하여 대규모 여행을 기획하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유럽을 벗어나 동아시아를 탐험해 보겠다는 확고한 결심을 했습니다. 동아시아는 저에게 늘 흥미로운 대상이었습니다. 역사적으로 깊이가 있으며 문화 또한 매우 다채롭기 때문입니다. 제 여행 목록에는 중국, 일본, 그리고 한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가장 친한 벗인 미나가 저를 간곡히 설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엘리자, 너는 반드시 한국에 가봐야 해. 그곳은 정말 너와 잘 맞을 거야. 깨끗하고 사람들이 친절하며 무엇보다 너무 편리해. 너는 스트레스 없이 여행을 만끽할 수 있을 거야. 미나는 저보다 한 학기 먼저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다녀온 경험이 있습니다. 그 이후 그녀는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끊임없이 쏟아냈습니다. 서울의 깔끔한 지하철 체계, 맛있는 음식, 그리고 상냥한 사람들까지 모두 그녀의 화제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민에게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미나, 그런데 한국은 좀 작은 편 아니야? 뭘 그렇게 많이 볼 수 있겠어? 미나는 단호히 답했습니다. 작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정말 커다란 오해에 불과해. 서울만 하더라도 하루 이틀로는 절대 전부 둘러볼 수 없어. 그리고 그곳 사람들, 너 정말 깜짝 놀랄걸. 네가 길을 잃게 되면 모르는 사람들까지도 다가와서 도와줄 정도로 친절해. 미나는 자신이 길을 잃었을 때의 일화를 상세히 들려주었습니다. 한 번은 명동 거리에서 갈피를 잡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는데 지나가던 한 아주머니가 먼저 다가와 말을 걸어왔다는 것입니다. 비록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스마트폰 지도까지 꺼내 보이며 미나를 목적지까지 안내해 주었다고 했습니다. 또한 미나는 한국의 대중교통에 대해서도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너 지하철 타보면 기절할 정도로 놀랄 거야. 모든 것이 영어로도 표시되어 있고 노선도도 복잡하지 않아. 심지어 지하철 안에서 와이파이까지 돼. 그 외에도 한식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해 열렬히 설명했습니다.
음식도 진짜 정갈해. 반찬이 공짜로 나오는데 부족하면 더 달라고 해도 돼. 그리고 비빔밥 같은 걸 먹으면 기분까지 건강해지는 느낌이야. 너 딱 한 번만 먹어봐. 나중에 계속 그리워질 거야. 하지만 저는 한국보다는 중국에 더욱 마음이 이끌렸습니다. 웅장한 스카이라인, 5,000년의 유구한 역사, 그리고 현란한 길거리 음식까지. 미나의 이야기가 흥미롭기는 했지만 상대적으로 한국은 저에게 다소 평범하게 느껴졌습니다. 결국 저는 미나의 조언을 뒤로하고 중국을 최종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상하이로 향하는 항공권을 예매한 후 저는 기대감으로 가슴이 벅찼습니다. 미나는 공항까지 저를 배웅하면서도 마지막까지 당부했습니다. 엘리자, 중국에서 재미있게 보내길 바라. 그런데 나중에라도 한국은 꼭 가봐. 내 말을 듣지 않은 것을 얼마나 깊이 후회하고 감동하게 될지 알게 될 거야.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다음에 꼭 갈게. 하지만 이번엔 중국이 먼저야. 마침내 상하이에 도착했던 날, 첫인상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공항을 나와 시야에 들어온 거대한 빌딩들과 휘황찬란한 야경, 그리고 거리에 넘실 때는 활기찬 에너지가 저를 격하게 흥분시켰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유명 관광지를 탐방하고 길거리 음식을 시식하며 시내를 거닐면서 도시의 역동성을 만끽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제가 기대했던 이상과 냉혹한 현실 사이에 간극을 체감하기 시작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로비는 그럭저럭 괜찮아 보였습니다. 그러나 방으로 발을 들여놓자마자 역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화장실은 곰팡이와 물때로 가득했고 빛이 된 수건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이 정도는 감내할 수 있어. 어차피 여행 중에는 대부분 밖에서 시간을 보낼 테니까라고 스스로를 위로했습니다. 다음 날 현지 음식을 기대하며 찾아간 식당에서는 제대로 세척되지 않은 접시에 담긴 음식을 받아야 했습니다. 음식 자체의 맛은 괜찮았지만 접시의 얼룩이 시종일관 눈에 거슬렸습니다. 심지어 식탁을 닦던 행주가 식탁을 치울 때 나오는 쓰레기를 담는 통 위에 걸쳐져 있던 행주로 다시 식탁을 닦는 장면을 목격했을 때는 정말이지 너무나 큰 충격에 사로잡혔습니다. 거리에서도 상황은 별반 다르지 않았습니다. 쓰레기가 구석구석 쌓여 있었고 공기가 뿌옇게 보일 정도로 매연이 심각했습니다. 저는 파리 역시 그리 청결한 도시는 아니라고 생각했지만 상하이의 환경은 제 예상보다 훨씬 혼잡했고 전반적인 위생 상태도 불량했습니다. 이 모든 경험 속에서 저는 끊임없이 미나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그렇게 강조했던 깨끗함과 편리함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부럽게 느껴졌는지 모릅니다. 그때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내가 왜 이토록 불편함을 감수하고 있어야 할까? 미나가 언급했던 그 한국이라는 곳, 한번 가볼까? 저의 고집은 산산이 부서졌고 새로운 선택지가 제 눈앞에 명확하게 나타났습니다. 상하이에서의 며칠은 저를 극도로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공기의 질, 위생 상태, 사람들의 태도, 교통 환경, 이 모든 것이 제가 기대했던 바와는 너무나도 달랐습니다. 스스로는 괜찮다고 다독였지만 속으로는 여기서 더 머무를 수 있을까라는 회의감이 지속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미나가 했던 말들이 생생하게 되살아났습니다. 한국은 깨끗해. 정말 너를 위한 나라야. 지하철부터 화장실까지 완벽해. 저는 즉시 비행기 티켓을 변경했습니다. 이번에야말로 제대로 된 여행을 해야겠다는 굳은 마음으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자마자 제가 받은 첫인상은 한마디로 와,
여기가 공항이 맞는가 였습니다. 공항이라는 장소에 대해 저는 늘 기본적으로 북적거리고 다소 지저분하다는 이미지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천공항은 청결한 바닥과 정돈된 안내 표지판, 그리고 사람들이 여유롭게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고급 백화점처럼 느껴졌습니다. 가장 먼저 들른 화장실은 또 한 번의 충격이었습니다. 각 칸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화장지가 넉넉히 채워져 있는 것은 물론 불쾌한 냄새가 전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상하이 공항에서의 혼란스러웠던 기억이 되살아났고 그때의 불편함이 얼마나 큰 차이였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짐을 찾고 대중교통을 이용하기 위해 이동했을 때도 놀라움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하철역으로 향하는 길은 매우 명료했고 한국의 교통카드 시스템은 저를 완전히 매료시켰습니다. 중앙 안내소에서 카드를 구매하고 즉시 충전하여 사용할 수 있었는데 모든 과정이 명확하고 쉬웠습니다. 서울 시내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저녁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택시를 잡았는데 한국인 택시 기사님은 제가 외국인님을 알아채고 천천히 쉬운 영어로 말을 걸어주셨습니다. 첫 방문이세요? 서울 좋죠? 라며 웃는 얼굴로 저를 친근하게 대우해 주셨습니다. 택시를 타고 이동하는 동안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밤 풍경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거리마다 반짝이는 간판과 잘 정돈된 도로, 그리고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상하이의 혼잡함과는 확연히 다른 깔끔한 질서가 느껴졌습니다. 숙소에 도착하니 다시 한번 감동했습니다. 저는 가성비가 좋은 게스트하우스를 예약했는데 방은 청결하고 정돈되어 있었으며 침구류에서는 세탁된 은은한 향기까지 났습니다. 무엇보다 화장실이 완벽하게 청소되어 있었고 샤워기 물줄기마저 강력했습니다. 상하이의 곰팡이 냄새가 나던 화장실이 떠올라 순간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한국 음식이 어떠한지 직접 경험해 보기 위해 근처의 작은 한식당을 방문했습니다. 영어 메뉴판은 없었고 직원 역시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했지만 제 옆 테이블의 손님이 저를 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도와드릴까요? 라고 물어왔습니다. 그분의 도움 덕분에 저는 김치찌개와 비빔밥을 성공적으로 주문할 수 있었습니다. 음식이 나왔을 때 저는 또 한 번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주문하지 않았는데도 작은 접시에 다양한 반찬들이 제공되었기 때문입니다. 고소한 나물, 매콤한 오징어 볶음, 달달한 감자조림까지 모두 훌륭한 맛이었고 부족하면 더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는 점이 너무나 신기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추가 메뉴는 전부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특히 비빔밥은 건강함 그 자체였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고소한 참기름 향, 그리고 따뜻한 고추장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한 입 한 입이 만족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직원분이 음식을 가져다 줄 때마다 환한 미소를 지어주셔서 식사가 더욱 즐거웠습니다. 점심 식사 후 저는 서울의 대중교통을 경험하기로 했습니다. 미나가 그토록 극찬했던 바로 그 지하철이었습니다. 지하철역으로 내려가면서 다시 한번 경탄했습니다. 이곳이 얼마나 넓고 깨끗한지, 그리고 모든 안내가 영어로도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 것이 정말 편리했습니다. 지하철 내부는 매우 조용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에게 방해가 되지 않도록 작은 목소리로 대화하거나 아예 조용히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프랑스와는 상당히 달랐습니다. 파리의 지하철은 복잡하고 시끄러워 저는 늘 스트레스를 받곤 했지만 서울의 지하철은 저에게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경험을 선사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홀로 명동 거리를 거닐며 구경하다가 방향을 잃고 말았습니다. 스마트폰 지도를 보면서 어디로 가야 할지 고민하고 있는데
한 한국인이 저를 보고 다가왔습니다. 그는 도움이 필요하세요? 라고 영어로 물어봐 주었습니다. 제가 가야 할 장소를 말하자 그는 친절하게 길을 설명해 주었고 제가 이해하지 못하자 직접 그 방향으로 저를 데려다 주기까지 했습니다. 미나가 했던 이야기가 그제야 확실하게 와닿았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진정으로 친절했습니다. 그 친절함이 단순한 거칠애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배려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단 하루 동안의 경험만으로도 저는 미나의 말이 과장이 아니었음을, 아니 과장을 넘어 그 이상이었음을 확신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청결하고 체계적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보여주는 따뜻함이 여행을 훨씬 더 특별하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처음부터 한국으로 왔어야 했는데. 그리고 미나가 말했던 너를 위한 나라라는 표현이 무슨 뜻이었는지 말입니다. 서울에서 며칠을 보내는 동안 저는 이미 한국이 선사하는 감동에 깊이 빠져 있었습니다. 깨끗한 공기, 체계적인 교통 시스템, 정갈한 음식까지 모든 것이 제 기대를 훨씬 뛰어넘는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진정한 매력을 느낀 순간은 바로 한강공원을 방문했을 때였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강을 넘어 제가 기존에 알던 강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경험을 제공했습니다. 제가 성장한 프랑스 파리에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세느강이 있습니다. 세느강은 많은 이들이 낭만적이라고 평하지만 솔직히 현지인으로서 세느강은 그리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지는 않았습니다. 세느강을 따라 걷다 보면 낭만적인 다리와 아름다운 건축물이 시야에 들어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가까이 다가가면 그 강물이 얼마나 탁하고 불쾌한 냄새를 풍기는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강물 위를 떠다니는 쓰레기들과 무질서하게 정박된 보트들, 그리고 강변 곳곳에 쌓인 폐기물까지. 이러한 환경은 저에게 세느강이 그리 청결하지 않다는 강한 인상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세느강은 그저 감상의 장소일 뿐, 사람들이 그곳에서 직접 무언가를 즐기기에는 많은 한계가 있습니다. 강 주변에 마련된 벤치에서 잠시 휴식을 취하거나 사진을 찍는 것이 전부이며 운동을 하거나 야외에서 음식을 먹는다는 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한강은 확연히 달랐습니다. 한강에 도착했을 때 저는 첫인상부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강변이 정말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고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방식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자전거를 타고 있었고 누군가는 산책을 즐기거나 반려견과 함께 뛰어놀고 있었습니다. 가족 단위로 나온 사람들은 돗자리를 깔고 피크닉을 만끽하고 있었고 연인들은 강을 바라보며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저 역시 강변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그 여유로운 분위기를 온전히 만끽했습니다. 그러던 중 제 눈에 띈 것은 바로 라면 자판기였습니다. 한강에서 라면을 취식할 수 있다니. 이러한 발상은 파리에서는 도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호기심에 라면을 주문해보니 뜨끈한 국물과 더불어 김치까지 함께 제공되었습니다. 저는 근처의 작은 텐트 대여소에서 의자를 빌려 강변에 자리를 잡고 라면을 먹으며 한강을 조망했습니다. 강물은 맑고 잔잔하게 흘렀으며 그 위로 노을빛이 반사되며 아름다운 풍경을 자아냈습니다. 이 순간 이곳은 내가 알고 있던 강과는 정말 다르구나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세느강에서는 강물의 악취 때문에 오래 머무는 것 자체가 불편했는데 한강은 오히려 강 주변에서 시간을 더 보내고 싶게 만드는 매력적인 공간이었습니다. 라면을 먹은 후 저는 근처 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렸습니다. 한강공원에는 자전거 도로가 매우 잘 정비되어 있어서 초보자도 안전하게 레저를 즐길 수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고 강변을 따라 달리자니 바람이 머리카락을 스치고 제 마음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파리에서 세느강을 따라 자전거를 타려면 자동차와 도로를 공유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지만 한강에서는 그러한 걱정이 전혀 없었습니다. 또 한 가지 인상 깊었던 점은 강변 곳곳에 마련된 운동기구들이었습니다. 마치 공원에 설치된 야외 헬스장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가볍게 운동을 즐기며 강변의 빼어난 풍경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이러한 광경을 본 적이 없었기에 더욱 신기하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모든 경험이 완벽하게 좋기만 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한강을 방문한 그날 저녁, 저는 예상치 못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자전거를 타고 공원을 돌아보던 중 한 노부부가 강아지와 산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했습니다. 강아지가 너무 귀여워서 가까이 다가갔고 강아지를 향해 손을 내밀어 살짝 쓰다듬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 중 할머니가 갑자기 당황한 표정으로 저를 제지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습니다. 파리에서는 길거리의 강아지를 보면 자연스럽게 쓰다듬거나 주인과 대화를 나누는 일이 흔한데 여기서는 그것이 예의에 어긋나는 행동일까요? 순간 그들의 당황스러운 표정에서 제가 뭔가 잘못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날 밤 숙소로 돌아와 인터넷으로 한국에서 강아지를 만질 때 예절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깨달은 사실은 한국에서는 반려견에 대한 배려가 조금 다르게 표현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주인의 동의 없이 강아지를 만지는 행위는 예의에 어긋날 수 있다는 것을 그제야 명확히 알게 되었죠. 이 일화는 한강에서의 특별한 경험을 잠시 흐리게 만들었지만 오히려 저에게 많은 교훈을 안겨주었습니다. 제가 익숙하게 생각했던 행동들이 다른 문화권에서는 완전히 다르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저는 한강에서 느꼈던 여유로운 분위기와 따뜻했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잠이 들었습니다. 세느강에서는 느껴보지 못했던 평온함, 청결한 환경, 사람들의 조화로운 모습, 한강은 단순히 한 도시의 강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즐길 수 있는 거대한 쉼터와도 같은 곳이었습니다. 한국에서의 경험은 점진적으로 저에게 문화와 관점의 차이를 이해하고 수용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었습니다. 한강은 저에게 한국의 매력을 극대화하여 보여준 장소였으며 동시에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작은 충돌들은 이 나라를 더욱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어 주었습니다. 한국의 매력은 단순히 그 표면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사람들의 생활 방식과 깊은 배려에서 우러나오는 것임을 점차 깨닫고 있었습니다. 서울에서 보낸 며칠간의 시간은 제게 너무나도 소중한 기억을 선사해 주었습니다. 한강에서 느낀 해방감과 여유로움, 사람들의 따뜻한 배려,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경험하며 얻었던 깨달음까지 모든 순간이 특별했습니다. 그리고 여행의 마지막 날, 저는 한국에서의 마지막 하루를 더욱 의미 있게 보내기 위해 경복궁으로 향했습니다. 경복궁 근처에 도착하자 저는 한복 대여점에서 한복을 빌렸습니다. 제가 선택한 한복은 연분홍빛 저고리에 하늘색 치마가 조화를 이루는 우아한 디자인이었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한복을 착용한 제 모습을 보니 어딘가 낯설면서도 신기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한복을 입고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을 통과하자 마치 시간이 과거로 회귀한 듯한 강렬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고즈넉한 전통 건축물들, 넓게 펼쳐진 뜰, 그리고 궁궐의 웅장함까지. 그 순간만큼은 현대적인 서울의 모습이 완전히 잊혀질 정도로 깊이 몰입되었습니다. 경복궁의 정원을 거닐다 보니 곳곳에서 사진을 찍는 관광객들과 한복을 차려입은 사람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중 몇몇 외국인 관광객들이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며 함께 사진을 찍자고 요청했습니다. 저는 그들과 웃으며 기념사진을 찍고 간단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같은 외국인으로서 한복을 입고 한국 문화를 체험하는 순간을 공유한다는 점이 무척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경복궁 관람을 마친 후 저는 미나가 강력하게 추천했던 전통 찻집을 찾아갔습니다. 찻집 내부는 은은한 조명과 목재 가구들로 꾸며져 있어 따뜻하고 차분한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직원분이 한복을 입고 정갈한 모습으로 다가와 차 메뉴를 설명해 주셨고 저는 미나가 특별히 추천했던 유자차를 주문했습니다. 유자차는 상큼함과 깊은 단맛이 어우러져 여행 중 쌓였던 피로를 단숨에 해소해주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차를 마시면서 경복궁에서 보낸 시간과 한국에서의 전체 여정을 천천히 되돌아보았습니다. 처음 한국에 도착했을 때의 설렘, 한강에서 라면을 먹으며 느꼈던 여유로움,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따뜻한 정까지 모든 순간이 머릿속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제가 처음 한국에 왔을 때 느꼈던 낯섦과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된 작은 충돌들은 이제 더 이상 기억에 부정적으로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러한 경험들이 한국의 문화를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소중한 깨달음의 순간들이었습니다. 찻집을 나와 마지막으로 방문한 곳은 인사동이었습니다. 부모님께 드릴 선물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인사동 거리에는 전통 도자기, 공예품, 한지로 만든 다채로운 물건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을 생각하며 천천히 상점을 둘러보았습니다. 아버지께는 세련된 전통 무늬가 새겨진 도자기 찻잔 세트를 골랐습니다. 건축에 조예가 깊으신 아버지가 한국의 전통적인 문양을 보며 무척 흥미로워 하실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어머니께는 섬세한 꽃무늬가 그려진 한지로 만든 송어울을 구입했습니다. 예술적인 감각이 뛰어나신 어머니께 어울리는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선물을 고른 뒤 저는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에서 받았던 따뜻함과 감동을 이 선물에 담아 부모님께 고스란히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프랑스로 귀국하는 길, 저는 창밖으로 점차 작아지는 서울의 풍경을 바라보며 아쉬운 감정을 숨길 수 없었습니다. 이곳에서 보낸 시간들은 단순한 여행 이상의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제게 낯선 문화의 아름다움을 보여주었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통찰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파리에 도착한 후 저는 부모님께 선물을 드리며 한국에서의 경험을 소상히 들려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가 전해드린 선물을 받으며 미소 지으셨고 제가 겪은 모든 이야기에 깊은 관심을 표하셨습니다. 특히 어머니께서는 한국은 정말 특별한 곳이구나. 너를 이렇게 긍정적으로 변화시켰으니 말이야 라고 하시며 감탄하셨습니다. 프랑스로 돌아온 지 몇 주가 지났지만 저는 여전히 한국에서 보낸 시간들을 생생하게 떠올리곤 했습니다. 한강에서의 평온함, 경복궁에서의 평화로운 순간,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받았던 따뜻함까지 모든 순간이 너무나도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 경험들은 제 삶에도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이제는 낯선 문화를 마주할 때 더욱 열린 마음으로 수용하려 노력하고 그 속에서 숨겨진 따뜻함을 찾으려 애쓰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따뜻함과 배려는 단순한 여행의 기억이 아니라 제 삶의 중요한 교훈으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저는 미나와 다시 만나 한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며 다음 여행 계획을 구상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부모님을 모시고 한국을 방문하고 싶었습니다. 부모님께서도 한국 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제가 느꼈던 감동을 함께 공유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다음번에 한국에 방문하게 된다면
경복궁에서 부모님과 함께 한복을 입고 사진을 찍고 한강에서 다시 라면을 먹으며 그 여유로운 풍경을 보여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만났던 그 따뜻한 정을 다시 한번 경험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이 사연에 공감하시고 더 많은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과 질문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와 반응은 다음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소중한 시간, 긴 이야기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흥미롭고 감동적인 사연으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